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 맞습니까? 시드니보다 훨씬 낫습니다. 75세 호주 건설업계 중견 기업인 제임스 핸더슨 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내뱉은 첫마디입니다. 평생 영연방 국가들만 여행하던 호주 상류층 15명이 일본 홋카이도 골프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생 아시아를 개발도상국으로만 여기던 호주 상류층 어르신들이 한국 땅에 발 디딘 지 단 5분 만에 완전히 말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충격, 병원에서 목격한 기적 같은 시스템, 거리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놀라운 의식 수준까지. 40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호주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78세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 한마디가 호주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평생 서구권이 최고라고 믿었던 이들이 왜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15년간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이 모든 순간을 직접 동행했던 데이비드 김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여행 가이드 일을 해온 데이비드 김입니다. 시드니에서 태어나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제 강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호주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안내했지만 지난해 9월에 겪은 일은 제 가이드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저는 시드니 공항에서 15명의 어르신 단체를 맞이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는 분들이었고 대부분 사업에서 은퇴하신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분들이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 지역은행에서 평생 일하신 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모인 골프 동호회였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해외 골프 투어를 함께 다니는 오랜 친구들이었고, 이번에는 일본 홋카이도의 명문 골프장을 예약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분들과 일본에서 만날 예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일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일본 상공까지 날아갔지만 삿포로 공항과 도쿄 나리타 공항이 잇따라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한다고 안내했고 기내는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주 여행사 측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 체류가 발생했으니 긴급 가이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이분들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불편해하실 것이 뻔했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첫인상을 가질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나온 어르신들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불편함이나 짜증보다는 오히려 신기함과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맨 앞에 계시던 제임스 핸더슨 씨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항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안내하며 무엇이 그렇게 놀라우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자동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사전 등록만 하면 외국인도 자동 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하셨습니다. 화면의 다국어 지원도 완벽했고 영어 안내가 호주 공항보다 더 친절하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했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는 자주 겪는 수화물 지연이나 분실 문제가 여기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15명 전원의 짐이 10분도 안 되어 모두 나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응대도 이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갑작스러운 한국 체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교통편 안내까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평생 경험한 공항 서비스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로버트 할아버지께서 걸음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아챈 직원이 즉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 모습에 동행하신 다른 분들도 감동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치부터 휴게실까지 동선을 고려해서 안내해 주었고 짐도 직접 옮겨주셨습니다. 공항시설 자체의 수준도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은 호텔 못지않게 깨끗했고 곳곳에 휴식 공간과 충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속도도 빨라서 가족들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면세점의 규모와 브랜드 다양성도 시드니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끝없이 이어졌지만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어서 처음 오는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멜버른 공항의 낡은 시설들과 비교하며 한국의 인프라 수준에 놀라워하셨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는 순간 마지막 충격이 왔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차량 내부는 호주의 어떤 기차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 스크린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와 날씨 뉴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78세 은행 지점장 출신이신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시드니 공항선보다 훨씬 쾌적하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과 30분간의 공항 경험만으로도 이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발 전 공항에서 보이던 불안함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체류가 기대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분들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경험들이 이분들의 인생관까지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며 보이는 거대한 항만 시설의 규모에 모두들 감탄하셨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쉼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시드니 보타니만 항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의 규모를 보며 한 어르신은 호주의 항만 인프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광경은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건물이 많다는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계획의 체계성이었습니다. 각 단지마다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학교와 상가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평생 종사하셨던 제임스 씨는 이런 수준의 계획 도시를 호주에서는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위의 교통 흐름도 이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대라 차량이 많았지만 극심한 정체 없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도 질서정연했고 버스 전용 차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매일 겪는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광경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윌리엄 할아버지께서 주목하신 것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호등이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각 도로의 혼잡도 정보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평생 일하시며 효율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기에 이런 시스템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호주 정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교통 문제를 한국은 기술로 풀어냈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모든 분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황홀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변에는 산책로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도심 하천 관리는 멜버른의 야라강과 비교해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낮처럼 밝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마이클 씨는 이런 안전한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지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즉시 제안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저층 객실을 배정하고 식사 시간도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호주의 5성급 호텔에서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시어지 서비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체류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날부터의 일정을 즉석에서 제안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근교의 골프장 정보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골프장 측과 연락해서 예약 변경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며 어르신들은 한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회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 수 있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씨는 40년간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객실의 수준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은 기본이고 욕실에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의 높이도 적절해서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디자인에서 한국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어르신들은 내일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일정을 조금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코스보다는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들로 안내해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어르신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셨습니다. 공항의 효율성, 도시 계획의 체계성, 교통 시스템의 선진성, 안전한 거리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울 탐방에 나섰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지하철을 이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이셨습니다. 평생 자가용이나 택시만 이용하던 분들이라 대중교통이 낯설었고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로버트 할아버지께서 걸음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아시고는 역무원이 직접 다가와 엘리베이터 위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역사 내부의 청결함에 놀라셨습니다. 시드니 지하철의 오래되고 어두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과 바닥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조명도 밝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놀라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먼저 타려고 하는 모습이 일상인 호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런 시민의식을 호주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자 차량 내부의 수준에도 놀라셨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청결도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낙서나 파손된 시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권했고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앉으셨습니다. 이런 광경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신 로버트 할아버지께서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량 내부의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 에티켓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여러 노선이 만나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안내 표지판이 워낙 명확해서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색깔별로 노선이 구분되어 있었고 각 출구마다 주변 건물과 시설 정보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제임스 씨는 이런 수준의 동선 설계를 호주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역사 내부의 편의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은 물론이고 편의점과 카페도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승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감탄하셨습니다. 대중교통 하나만으로도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율성과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시드니 정부 관계자들이 이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행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신 로버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데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크게 놀라셨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법입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바로 연결되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5분도 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복잡한 거리였는데도 신속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시드니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응 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먼저 놀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어서 동행하는 저희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 내부도 최신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모두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환자의 정보가 이미 병원으로 전송되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응급 의료 시스템은 호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새로운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면 보통 혼잡하고 어수선한 곳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각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동선이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도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접수 과정의 신속함에 또 놀랐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창구가 따로 있었고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환자의 여권과 간단한 정보만으로 즉시 등록이 완료되었고 호주 의료보험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환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시드니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종이 서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중증도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질환 의심 환자인 로버트 할아버지는 10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도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보호자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어서 불안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검사 과정의 신속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는 진료실에서 바로 시행되었고 혈액 검사 결과도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예약 없이 바로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 예약만 해도 2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응급실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실의 장비도 최신형이었고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검사실 분위기가 차갑지 않고 따뜻했으며 검사 기사도 고령의 환자를 세심하게 대했습니다. 검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서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피로와 낯선 환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정맥으로 진단되었고 약물 치료와 충분한 휴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하루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입원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로버트 할아버지께서는 괜찮다며 약만 처방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약사가 환자의 나이와 기존 복용 약물을 고려해서 약물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호주에서 복용하던 약 목록을 보여주자 각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새로 처방된 약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없는지 검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된 복약 안내서까지 인쇄해서 주었고 호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약까지 처방해 주었습니다. 수납 과정에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 처방약 비용을 모두 합쳐도 호주 병원비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추가 비용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령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비용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런 합리적인 의료비 체계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모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감탄하셨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 최신 장비의 완비, 신속한 검사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호주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호주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신속한 검사 시스템은 당장 도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께서는 약을 복용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안심하시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점가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 전체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는 넓고 평평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앉을 수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며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해 놓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관 같았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문 상담사가 피부 타입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카페 공간까지 있어서 쇼핑하며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화장품 매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도 전문적이었고 강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인들을 동반하신 몇몇 어르신들은 선물을 사시면서 이런 서비스를 시드니에서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류 매장으로 이동하며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매장마다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진열 방식도 예술 작품처럼 세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한 매장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체형과 취향을 파악해서 최적의 스타일을 코디네이션해 주었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드니 고급 백화점에서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한식당이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멋을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음식의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맵지 않은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고 특별히 부드럽게 조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모든 분들이 감탄하셨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각 반찬마다 재료와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고 건강에 좋은 이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런 식사 경험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거리를 계속 걷다가 한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내 직원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베이터 위치를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각 층마다 컨셉이 명확했고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어서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넓고 편안한 소파가 놓인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료로 물과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쇼핑하다 지치면 언제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시드니 백화점에서는 이런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편의보다는 매장 공간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시설에도 놀라셨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비데는 물론이고 손 건조기와 파우더룸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넓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변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와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였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옥상에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잘 가꿔져 있었고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쇼핑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휴식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리로 나오자 명동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상업지구이면서도 문화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도시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편리함에도 놀라셨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친절했고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의 치안 수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셨습니다. 명동에서 본 것은 단순한 쇼핑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문화, 상업과 문화의 조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적 성숙도 이뤄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날로 계획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현대적인 한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뿌리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모두들 익숙해지셔서 교통카드도 능숙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규모에 먼저 놀라셨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궁궐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입구에서 문화 해설사를 만났는데 영어가 유창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한국 역사의 깊이를 느끼셨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제임스 씨는 전통 건축 기법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짜맞춰 건물을 짓는 방식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통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도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신선했다고 하셨습니다. 호주에서는 전통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젊은 세대가 전통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 한옥 카페에서 잠시 쉬며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차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원이 각 차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올바른 차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전통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었는데 전통 가옥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 시설을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되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편안해 하셨습니다.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모든 분들이 감탄하셨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각각의 반찬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색깔의 조화와 그릇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직접 나오셔서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떤 건강상 이점이 있는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을 대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한식의 목표라는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개념, 즉 음식과 약이 근원이 같다는 한국의 전통 사상이 현대 영양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고 각 가게마다 독특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 장인이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가지 일에 매진해온 장인의 손길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예 체험관에서는 직접 붓글씨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붓을 잡아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로 간단한 글자들을 써보셨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선생님이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액자에 넣어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옥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는 평화로웠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 뒤에는 이렇게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사물놀이와 전통 무용을 보며 한국 음악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즐기셨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음악과 춤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들은 오늘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이런 깊은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씨는 호주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일본 홋카이도 날씨가 회복되어 공항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이 그만큼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된 일정이 있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꼭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임스 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배우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은행 후배들에게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마지막까지 감탄하셨습니다. 출국장도 입국장만큼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의 규모와 서비스 수준도 세계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탑승 게이트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예상치 못한 곳에 불시착한 것을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아쉬움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로서 이분들께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골프 일정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어르신들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시드니 경제인 모임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의 효율성, 대중교통의 편리함,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 상업 문화의 선진성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기업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언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호주 은퇴자들의 한국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평생 서구권만 여행하던 호주 중산층 어르신들이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받은 문화 충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는 호주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여행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고 특히 50대 이상 고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여행사들은 기존의 관광 위주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타기, 전통시장 가기, 한식 요리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와 멜버른 대학교에서 한국학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수강 신청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한 어르신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도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단 나흘간의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진심으로 감동받았기에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는 단체 여행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함께 했던 어르신 중 5분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며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제임스 씨는 부인과 딸 내외를 데리고 오셨고,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께서도 아들 부부와 동행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어르신들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반가워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옛 기억을 떠올리시며 가족들에게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놀랐던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도 이제는 익숙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공항의 깨끗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강남역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임스 씨는 부인께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질서의식, 병원에서 받은 훌륭한 치료, 명동에서 경험한 서비스 문화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윌리엄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들을 데리고 경복궁을 방문하셨습니다. 젊은 손자들이 한국 역사와 전통 건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룬 한국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손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둘러본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들의 극찬이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했던 젊은 가족들도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인상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도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고속철도의 편안함과 정시성에 놀라셨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씨의 사위는 건축가였는데 한국의 도시 개발과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의 도시 계획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아름다움과 자갈치 시장의 활기, 감천 문화마을의 예술적 감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시의 깨끗함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전역이 이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6개월 전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와서 그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15년 가이드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양국 간 이해를 넓히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시며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호주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실질적인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호주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은 거창한 선전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호주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모두 한국에서 비슷한 감동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다만 세계가 이제야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상류층 노인들이 태풍으로 한국에 불시착해서 경험한 놀라운 나흘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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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